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대사의 지명을 정확하게 밝힌 책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리를 쓴 성헌식입니다. 저는 구리시에 있는 사단법인 고구리 역사문화보존회에서 학술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고구리의 도읍 환도성의 위치를 찾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발기의 반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리의 도읍을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 장안성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도성과 동항성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도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강국원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도읍을 2번 뺏긴 적이 있는데, 한 번이 이제 그 광국엄한테 뺏긴 거죠. 그 도읍이 바로 환도성입니다. 그다음에 고국원왕이 이제 뭐 국내성을 쌓고 환도성을 했고, 모용왕이 침입해서 환도성을 헐어버리니까 여기 또 한 번 고구려가 도읍을 뺏긴 거예요. 평양에 도항성을 옮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치욕인 도읍을 뺏긴 그 전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도성이 어디냐? 지금 학계에서는 환도성이 이렇게 집안을 국내성이라고 하는데, 호태양 비문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구려의 국내성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위에 그 집안에 있는 것을 환도산성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이 환도성이 된 이유는 관지지라는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태종의 사남 이태가 편찬을 했고 남송 때 분실이 됐는데, 불내성은 곧 국내성이다. 이는 환도산과 국내성이 서로 접해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 얽매여가지고 모든 역사가 다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안시가 환도, 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는 국내성이 환도라 그랬죠. 국내성하고 환도하고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안시코로 환도라 그럽니다. 삼국사기에는 안시성은 옛 안촌을이며 환도성이라고 한다. 삼국유사는 아예 안시는 함도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선 삼국사에는 안시성은 아릿하고 서부 방면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환도는 국내성이 아니고 안시성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지지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 도읍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사서입니다. 신당서 열전 145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에 대해서, 도읍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앞에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양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남쪽 끝에는 폐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시성 쪽에 있는 대여수와 소여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해놓고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말간의 백산에서 나오는 마자수가 있는데, 색이 오리의 머리 색깔과 흡사하여 암록수라 부른다. 국내에서 서쪽으로 흘러 염남으로 합해지고, 그러면 국내에서 서쪽으로 흐르니까 암록수 동쪽에 국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서남쪽으로 안시 이르러 해로 흘러 들어간다. 평양성은 압록의 동남쪽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상당히 이 고구려의 도읍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위치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설지리 기록에 보면 마자수는 서안평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예군을 거쳐 길이도 2100리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구려 도읍지를 기록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우리 역사나 중국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고구려 학설대회 할 때 보면 학자들님들이 나와가지고 발제하시는 분들이 소개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해설이나 인용은 전혀 안 해요. 나 그 이유는 과연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의 지명 주장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저거 왜곡된 거다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압록수가 있는데 그게 말가리 백산에서 나오고 국내성 그러니까 압록수 동쪽에 국내성이 있고 서남 쪽으로 안시에 이르고 평양성은 압록의 동남쪽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압록수변에 국내성, 평양성, 안시성, 서안평이 위치해야지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기록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식민사학하고 제야사학은 압록수는 압록강, 국내성은 지반, 평양성은 평양, 서안평을 단동으로 비장하고 있어요. 국내성은 압록의 동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 있죠. 평양성은 압록강이 아니고 대동강변에 있고 안시성은 유화강변으로 지금 비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느 게 틀린? 신당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지명 비정이 잘못된 건지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 하나는 대단히 잘못된 비정인데 그 중에서 둘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저 위에 게 맞고 아래 게 틀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당서 기록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강구검의 전쟁하고 그 다음에 수당 전쟁을 갖다 집어넣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계바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후대는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은 어디냐면 그 북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경기도처럼 감싸고 있는 게 하북성이에요. 하북성. 그 하북성하고 황하 사이에 산서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기만 한데요. 거기에 천지, 제가 그려놨는데 천지에서부터 이렇게 산서성을 가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분화인데요. 저게 이제 압록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여고성이 국내성이고 평양성은 인분이고 안시라고 적어놨는데 저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환도성입니다. 자, 이 기록이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왕후 중에 두 임금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국천왕이고 한 사람은 헌산왕, 고국천왕 헌산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강구검이 얘기하려고 하면 강구검이 얘기를 툭 잘라서 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쫙 해나가야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한사군이 이렇게 해서 왜곡됐고 이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밝히는 게 바로 한사군이 400년 한반도 한사군이 잘못된 거다라는 밝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국천왕의 부인입니다. 왕후. 우왕후죠. 왕후가 고국천왕의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 죽은 걸 비밀로 하고 시동생을 찾아갑니다. 고국천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임금이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그대가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발기는 이 옛날부터 후사를 논하는 거는 이 대역죄인이거든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은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인으로서 밤에 행차하는 것이 어찌 예전에 맞다겠어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곧바로 연우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우는 이제 아주 정중하게 맞고 둘이서 우기를 베다가 손을 베고 그랬다고 합니다. 왕후가 돌아가겠다면서 밤이 깊어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나를 좀 호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왕후가 선왕의 명이라고 속여가지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연우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바로 상산왕이에요. 이 왕이 상산왕이에요. 그게 발기가 크게 노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얘다. 연우도 아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동생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길이 뛰는지 그 이유가 좀 이따 밝혀집니다. 너는 차를 넘어 왕위를 찬탈했으니 대역죄인이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의 처자식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 사람 근데 한 번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발기는 요동으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탁을 만나 도라고도 하기죠. 이렇게 갑니다.
나는 고구려 왕의 친동생입니다. 나무 지금 고국 천왕이죠. 아들이 있는데 연우가 형수 우씨와 공모해서 왕위에 천륜을 깼습니다. 항복할 테니까 병사 3만을 빌려주시면 그들을 공격해서 나를 평정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공손도는 그거 안에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기가 군사를 이끌고 대결을 하는데 이제 집니다. 져가지고 이제 동생이 이제 오죠. 그래서 동생이 연우가 왕위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가 아니지만 의로운 게 아니지만 형이 한때의 분함을 못 이겨서 나라를 가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발기가 부끄러워서 후회를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 배천으로 살아났다가 이제 자살하고 개수가 발기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배천 오늘의 이제 배천이 나옵니다. 이 배천이 어디냐 한번 추측이에요. 근데 이게 추측. 근데 맞을 거예요. 근데 고구리 사철학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손도가 3만 병사로 발기를 돕는 척하면서 고구려의 요동성에 속해 있는 현들 이름이 쭉 나오죠. 저것을 급습해서 차지하고는 발기를 돕지 않았다. 실제 돕는 척하고 돕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발기는 나는 적장자인데 우씨의 거짓 농간에 서울에게 쫓겨났고 나라의 서쪽 땅이 공손에게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황후의 소생이고 상산왕은 후궁의 소생이다 이거죠. 후궁의 소생이 왕이 됐으니 그 황후의 소생을 제껴놓고 형인데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난리를 친 겁니다. 산상제는 왕의 예법에 따라 배령에 장사하고 이 배, 그 다음에 배천 대왕지능이라는 비석도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천 이게 그러면 어디냐? 그 다음에 아들 박건은 무덤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는데 자신을 위수의 어부라고 했는데 위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하튼 산서성 밑에 가서 섬서성 그래서 그 서안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위수입니다. 거기에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구려 강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 사철학의 기록에 의하면 신대제의 실제 가계도는 황후가 목황후가 있고 그 둘째 아들이 고국천쟁 죽은 고국천왕이고 발기가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궁인주시 후궁의 소생에 이제 연우가 있고 개수가 있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후 소생을 제끼고 형이 나이도 많은데 연우가 3살 때 발기가 이미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10살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황후 소생이야. 그런데 왕위를 뺏겼어. 농간 황후가 농간을 부려 우황후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황제가 되지는 못하죠. 그 이유는 고국 천재의 황후 유씨하고 시동생 연우하고 내연의 관계입니다. 형수하고 짝짝꿍이 된 거야. 그러면서 형수가 이 시동생을 무지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국 천왕이 죽고 나니까 우황후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의 연인을 왕으로 세웁니다. 황후의 소생도 필요 없죠. 후궁의 소생 세우는데 그 정도로 끝발이 좋았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은 우씨가 고구려에서는 굉장히 황후를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우씨 집안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막강한 집안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산서성 운성시에 문인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씨 종사가 있어요. 거기에 재상촌이라고 있는데 59명의 그 재상을 낸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배씨가 신라 육부 육성이 있어요. 그 성 중에 한 성입니다. 배씨, 설씨, 이씨, 정씨, 최씨, 선씨 이렇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당군조선에서 신라로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배씨의 종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설씨의 종사도 여기
산서성 여기에 있고 손씨의 종사도 산서성에 인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딴 데로 이전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요 근처로 흐르는 강이 아니겠느냐. 예. 개천 그러니까 대천이 예, 큰 강이라기보다는 뭐 조그만 하천이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걸 여기로 보냐면 여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광구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 배천은 배씨 종사가 있는 운성시 문희연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운성이면은 지금 산서성 운성이면 지금 산서성 제일 남부가 운성시입니다. 아, 남. 거기에 그 문희연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광구검이 거기서 태어날 고향이죠.